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오늘 대세학원 삼성 캠퍼스 발표의 시작을 맡은 국어과 고등팀장 국대 김승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제 예비고1 학부모님들을 이제 모시고 내신 대비 전략 설명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이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국어과 발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를 좀 먼저 보실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 위주로 보시고 이제 강조해드리는 내용만 잘 담아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22개정 고등국어 과목 편성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등국어 내신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한 대세학원의 내신 대비 전략 간단하게 마무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22개정 고등국어 과목 편성입니다. 수능 국어를 좀 먼저 볼 건데요. 지금 22개정 이전과 이후를 좀 살펴보셨을 때 한눈에 보이는 게 이제 선택 과목의 유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는 문학과 독서를 공통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언어와 매체나 화법과 작문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수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 문법인데요.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을 조금 어려워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문법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다가 수능이 다가오면 이제 문법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화작으로 선택을 바꿔야겠다. 소위 말해서 화작런이라고 하는 현상도 있고 그런 이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수능 국어는 전부 다 문학, 독서와 작문, 그리고 화법과 언어라고 하는 과목이 통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다 동일하게 시험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신 국어인데요. 지금 보시면 표가 전혀 달라진 게 없죠. 내신 국어는 결국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수능을 기준으로 수능에 나오는 과목들을 내신에서 쪼개서 이제 다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과목과 수능 과목이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내신은 이꼴 수능이다. 학생들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상담이나 얘기를 좀 나누다 보면 선생님 저는 내신 성적이 좀 잘 나와요. 아니다. 자, 지금 일단 내신 혹은 저는 수능에 조금 강점이 있어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결국 아까 표를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 때 수능 과목을 기준으로 내신을 편성하기 때문에 매 순간 당면하는 내신 시험에 소홀히 하게 된다면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긴 입시 과정에서 저희는 조금 불리함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편향된 학습보다는 아이들이 매 순간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등국어 내신의 의미와 목표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비고1 과정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 다루게 되는 과목인데요. 공통국어 1 그리고 2라고 하는 과목을 1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통국어라고 하는 이름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과목은 수능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문학, 그리고 독서, 그 다음에 화법과 언어가 전부 다 파트별로 쪼개져서 모든 부분들이 포함된 공통국어라고 하는 것을 1학년 1년 동안 배우게 되고요. 내가 문학에 조금 강점이, 독서의 강점이, 문법의 강점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1학년 1년 동안의 성적이 그렇게 좋게 나오기는 어렵겠죠. 때문에 우리는 문학이나 독서 또는 언어 모든 과목을 골고루 공부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고 계속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학기별 내신입니다. 결국 저희가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3학년 1학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1학기 그리고 1학년 2학기에 공통국어를 시험 보게 되고요. 2학년 1학기 문학, 2학년 2학기 독서와 작문, 3학년 1학기에 화법과 언어라는 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1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예비 고1을 앞두고 있는 우리 학생들 지금 어떻게 집에서 지금 지내고 있나요? 학교에 이제 올라갈 졸업식이 끝나고 고등학교 생활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입학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아마 학원을 막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들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3월 개학이 되고 학교를 갔을 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선생님과 환경에 이제 아이들이 놓이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설레고 싱숭생숭한 마음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초기에 보내게 되겠죠. 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이제 이
뒤에 부분에서 5등급제의 변화와 연결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첫 번째 중간고사의 성적을 먼저 선점하는 학생이 입시라는 레이스에서 굉장히 유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1학년 첫 중간고사에 대한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 첫 중간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좀 남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싱숭생숭한 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내신 등급 체제가 좀 바뀌었죠. 그렇죠? 지금 이전에는 22 개정교육과정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총 9단계로 내신이 좀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그런 등급체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적용받는 5등급제는 크게 이제 1부터 5등급까지 이제 나눠지게 되죠. 그냥 단순하게 이제 비교해 보시라고 이렇게 표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1등급이라고 하는 4%의 아이들이 지금 그대로 1등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2등급의 7% 아이들 합쳐서 총 11%가 되겠죠. 2등급인 아이들이 쭉 넘어가다 보면 1등급으로 거의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제 내신 1점대 학생들과 내신 2점대 학생들이 지금 현행에서는 전부 다 1등급으로 묶이게 되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26년 수시 교과 전형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면 서울대가 이제 1.3점 정도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에는 1등급 안에 들어있어야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행으로 넘어왔을 때 지금 2점대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 상황인데 과연 여기서 누구를 서울대에 붙이고 누구를 떨어뜨릴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대학별로 이제 각자의 기준을 만들어 나갈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변별할 건데요. 지금 문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직 초기에 처해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싶고 아직 별 생각이 없더라도 나는 무조건 인서울에서 좋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내가 몇 점을 따야 갈 수 있을까라는 게 아직 구체적으로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내신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내신, 그 내신의 시작인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매 순간 우리는 성적을 좀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막 해가지고 성적을 매번 어떻게 잘 받겠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결국 성적이 될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위해서 고등국어 학습의 필수 조건 굉장히 많이 그냥 생각들을 하시고 그리고 뻔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고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 지금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 능동적 학습 태도는 학생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자료와 방법을 찾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도 다 아시다시피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이것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공부해야 한다.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각인시키도록 노력할 겁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꼭 시험을 보고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과 1대1 개별 상담을 매번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성적이 그래도 좀 좋은 친구들의 공통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든 아니면 학교든 학원이든 교우 관계라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 안정된 상태고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없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면 방에서 공부를 하던 스카에서 공부를 하건 학원에서 공부를 하건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냥 본인은 공부를 해야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니 공부를 그저 할 뿐인 거죠. 편안하게.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지금 효율적인 학습 방법과 능동적인 학습 태도, 그 다음 학교 및 가정 그리고 학원의 안정적인 심리와 환경들이 갖춰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기별 내신 과목들 이제 과목별로 정말 이제 좀 기본적인
꼭 알고 가야 할 학습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지금 공통국어 1, 2,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과목이죠. 기초개념 암기,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국어의 기초개념, 특히 공통국어의 기초개념들이 대부분 다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과 수업을 하다 보면 한자어를 통해서, 한자의 뜻을 통해서 어휘를 이해하고 정의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의 이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고전 문학이었어요. 수업을 하다가 공자왈, 맹자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 공자님께서는 개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왈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석아, 그거는 말씀하시다라는 뜻인 거야 라고 에휴 인석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선생님, 그 친구는 인석이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을 통틀어서 어휘력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초 개념들이 전부 다 그러한 한자 및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는 그렇다고 지금 한자를 막 드립다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일단 처음은 당연히 암기가 좀 되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트별로 공통국어에서 다루게 되는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이라고 하는 파트별 접근 방법을 저희는 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학인데요.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작가들이 어느 특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그 시대의 가치관이나 정서를 글로 표현하는 학문이죠. 그렇다면 다른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역사적 배경 지식이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문학을 수업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 이제 과거 고전부터 시작해서 근대사까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문학이 역으로 역사라든지 한국사의 점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독서와 작문인데요. 지금 독서라고 하는 과목은 소위 알고 계시는 비문학이라는 과목입니다. 인문, 사회, 그리고 과학 등 다양한 주제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결국 지금 우리가 22 개정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수능까지 크게 봤을 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이 굉장한 화두가 됩니다. 자, 이때 독서라고 하는 파트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수능에서 다루게 되는 통합사회 그리고 과학의 내용들을 다루게 되고요. 독서 지문에서요. 반대로 그럼 생각해보면 독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사회나 과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결국 어느 특정 과목에 이제 뛰어난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조금 다채로운 영역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그런 시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화법과 언어, 문법입니다. 지금 정말 제가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써놓은 건데요. 효율의 끝판왕, 그리고 수능까지 한 번만 꽉 잡아두면 수능까지 든든한 힘인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게 접근이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형태소라든지 굉장히 외계어 같은 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번 단기간에 빡세게 머릿속에 각인을 해둔다면 쉽게 날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고3까지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최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부분 것들을 요약해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중요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우리는 내신 공부를 하는 것이 곧 수능 공부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수능 공부가 곧 내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압박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좋은 성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과목과의 연계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나 사회나 과학 등 국어와 이제 연계될 수 있는, 또 나아가서 영어나 수학까지도 모든 과목들이 거의 연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과목에 특출난 아이보다는 여러 과목에 두루두루 괜찮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효율적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능동적 학습 그리고 편안한 환경에서 능동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요. 이는 학교와 그리고 저희 학원과 그리고 가정에서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최종 수능을 지나서 대학 입시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대세국어에서는 그러면 내신 대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요. 지금 간단하게 한 장으로 이제 구성을 좀 해봤어요. 기본적으로 상담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5주를 시험 대비 시작으로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본문 해설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본문 해설은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 이용해서 각 학교별로 진행을 하고,
다음 주말 추가 보강 2회를 실시하며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를 아이들이 이해할 때까지 N회차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틀린 문제나 이런 실시간 피드백이라든지 소통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직전 대비라고 국어 시험 전날에 모여서 마지막 쪽집게 과외처럼 이제 최대한 물론 다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학교 선생님들의 단연간 쌓인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예상 문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제 국어과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능동적인 이런 학습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 가르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믿음과 격려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